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그동안 3%였던 수준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지금 이 한국형 디벨로퍼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였다. 이제는 선별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공급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을 네. 감수하고서라도 안정적인 걸 택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2025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25년을 예측하는 기준과 분석 기법을 명확히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은 25년을 현명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부동산 폭등과 하락을 모두 예측했던 저 이현철 소장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시, 이른바 부동산 PF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부동산 PF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그동안 3%였던 수준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동산 PF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기사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 PF 위기설 이런 것들도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부동산 PF 무엇인가 네. 궁금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을 일종의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네. 사업을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건설 사업은 성공하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좋아하는 대출 상품이에요. 오. 그리고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니까 이자율이 세요. 그래서 은행들이 좋아했군요. 네, 이자율이 굉장히 셉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좋아하는 대출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들이 이런 구조가 갖춰지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틀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돈을 벌려면 시행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얘기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입하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 PF였던 거네요. 그죠. 지금 보도 지침에만 나와도 네. 자기 자본 비율을 3%에서 20%로 올리겠다 네. 이거잖아요. 네. 자, 이걸 뜯어보면 자기 자본 3%만 있으면 그동안에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천억짜리 네. 3%면 30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30억이 없는 시행사도 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하죠? 3%는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30억을 네. 또 다른 데서 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종의 사금융. 계속 돈을 어디서 끌어오는군요. 네, 주변에 특히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 현재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업부지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업부지에 분양을 막 해요. 그럼 다 성공해. 그러면은 나중에 중간쯤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서로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럼 이제 이 땅을 낙찰을 받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빌리냐면 이자율 100%. 이자율 100%요? 네. 이자율 100%. 6개월에. 6개월에? 네. 그게 감당이 되나 보죠? 되니까 하는 되죠. 거죠?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이 하는데 네. 분양만 성공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계약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상환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나는 부동산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행사가 아니고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100% 이자율을 받고 또 뭘 하냐면 분양권을 따요. 단독으로.
독점. 네. 그러니까 분양 대행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들이 연합을 해요. 일종의 하나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예, 부동산 대행 계약을 독점권을 따는 거죠.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우리한테 지분 일정 부분 지분을 줘. 그 지분을 분양권으로 줘. 우리가 분양할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돈 많이 버셨겠네요. 네, 그런 진짜. 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근데 대부분 분양이 아무리 안 돼도 네. 계약금은 좀 일부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예 분양률이 제로가 아니면 네. 1,000억이면 10%면 100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빌린 돈은 충분히 상환하거든요. 아, 정말 그런 식으로 다들 큰 돈을 버셨던 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사들이 돈이 아예 없는 네. 예, 시행사들도 꽤 많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게 시장이 조금만 악화되면 이 버티지 못하는 시행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어려웠을 때 자기 자금력을 바탕으로 갚으면 버티면 되죠. 되는데 네, 버티고.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 고금리를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PF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네. 이게 이제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금융의 문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은행의 문제까지 네, 번지죠. 자본주의에서 금융의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환이 이거죠. PF 제도를 이제 네. 성보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진작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이렇게 높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애초에 이렇게 낮은 비율로 책정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제 이런 산업화가 이제 급진적으로 진행이 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자금력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금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력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선분양 제도고 그리고 예, 이런 PF 문제, 이런 자기 자본 비율을 약화한 게 돈이 없는 건설사들도 능력은 있는데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돈이 마련돼야만 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없었겠죠.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주영의 뭐 자서전처럼 나오는 막 어떤 일화들이 막 있잖아요. 네. 사는 상황들. 네. 돈이 없어서 나왔던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발전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자리 잡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의도는 좋았던 건 어떻게 보면 평등한 돈이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마음껏 펼쳐라 사업을 해봐라 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또 금융의 문제로까지 번지니까 이제 이 제도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 거네요. 지금은 이게 이제는 그때처럼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막 진행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선별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공급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이제 남을 수 있는 걸 걱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을 네. 조금은 감수하고서라도 안정적인 걸 택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좀 우리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현상이 이런 제도 개선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제도 개선 대책을 좀 더 살펴보면요, 소장님. 정부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형 디벨로퍼를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디벨로퍼를 꿈꾸는 것인가? 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지금 이 한국형 디벨로퍼가 무엇인가? 어떤 건가요, 소장님?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였다. 그래요. 한국형 디벨로퍼라면 네. 사실 자본 비율을 3%에서 20% 높인다고 해서 한국형이 되냐. 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주된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 여기서 한국형이라면 네. 특화된 뭔가의 계획이 나와야죠. 네. 예. 다른 나라는 이러한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쪽이 정말 뭔가 특화된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내용이 있어야죠. 네. 없잖아요. 그쵸. 이 주된 내용을 보니까 한국형이 아니라 좀
일본형, 미국형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의 우리나라 구조는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게 지금의 구조인데 이거에서 벗어나서 아예 이 선진국형 개발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건물을 짓고 흔히 말해서 손 턴다. 그냥 매각하고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임대부터 뭐 건물 관리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네. 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높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산업 구조가 다른 거를 네. 동일하게 하는 모순에서 출발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건물들의 방식이 이제 그렇죠. 상업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자영업자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게 아니고 대부분 사무실이에요. 네. 사무실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별로 비중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칭하는 게 사무실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무실을 맞추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형 사무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하나 너 들어와. 그럼 건물 하나 딱 지으면 임대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게- 통임대. 네, 그런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다 개별적인 거거든요. 호실 하나하나 다 다른 자영업자가 들어와 있는 그렇죠. 구조. 실제로 그런 임대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분양하다가 분양이 안 돼서 임대부터 맞추고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데들에게 의뢰를 하잖아요. 하나도 못 맞춥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찾아가면서 부동산에 의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구조가 쉬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임차인들을 다 거느리고 있거나 네. 있으면은 이 임차인들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임차인은 어디서 구해? 부동산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네가 돌아다니나 내가 돌아다니나 뭔 차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모르고 임대 회사니까 잘 맞추겠지. 라고 생각해서 막 이제 의뢰를 했어. 돈을 주고. 네. 했더니 돈만 나가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에 직원 하나 두고 제가 이제 이런 일 다 했거든요. 제가 이제 분양하면서 분양 안 되면 안 되는 데들은 부동산 다니면서 임차인들 찾아다니면서 임차 맞추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그 회사에 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봤더니 부동산 돌아다녀. 결국은 우리 중개사 소장님이 임차인을 데리고 와주는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뭘 특별한 저기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차를 먼저 맞추고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이걸 해가지고 수익이 남질 않아요. 근데 자 지금 같은 경우 분양하면 분양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나요? 잘 됩니다. 잘 돼요. 네. 잘 되니까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를 신경 안 써도 돼요. 분양이 잘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위례에 가면 지금 상가가 공실 많잖아요. 네. 분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양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임차를 못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양이 잘 돼요. 투자자와 임차인이 완전 분리돼 있어요. 근데 투자자는 임차인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냥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사요. 네. 그래서 상가를 분양할 때 선분양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위례를 하면 위례 신도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야 아파트가 막 매체가 들어오네. 야 그럼 여기서 장사가 엄청 잘 되겠네. 상가를 분양해.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받고 나서 내가 받은 가격에 임대료를 탁 내놨더니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네. 왜 안 들어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분양 자체는 잘 되기 때문에 건설사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임대까지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요. 지금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건설사는 그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부가 원하는 한국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하려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드라이브를 엄청 세게 걸어야 돼요. 상가는 후분양한다. 네. 후분양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야죠. 분양부터 하지 않고 임대부터 다 맞춰라. 네. 이렇게 이제 강제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시행사들이 엄청 임대 맞추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래서 임대 다 맞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분양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또 임대가 또 맞춰지고 나면 네. 분양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우리나라는 네. 투자의 지금 그 니즈 이게 완전히 방향을 벗어났어요. 상업용 부동산이면 수익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된 수입은 월세 수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상가를 미리 분양을 받을까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임차인을 놓고 시세 차익형이에요. 그렇죠. 시세 차익 위해서. 시세 차익형입니다. 자, 근데 임대 맞춰진 거를 사면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길까요? 적게 생길까요? 잘 모르겠네요. 좀 적게 생기나 보네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왜? 네. 거슬싸가 내가 노력 다 해서 임대 맞췄잖아요. 그럼 그러면 높게, 이거를 싸게 팔까요? 높게 팔겠네요. 높게 비싸게. 팔죠. 당연히 높게 팔죠. 거기에 아. 맞게 수익률이 최대한 뽑을 게 한 3%, 4% 정도 나오게 분양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산 사람이 수익을 얻으려면 그 다음 사람은 수익률이 2%대가 돼요. 안 사죠.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제도 개선 방안 하나를 더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땅 주인이 토지 건물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지주가 땅만 팔고 손 털면 끝인데 이제는 이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에. 네, 네, 네. 이것도 소장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리츠가 우리나라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 리츠가 없었냐? 네.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네.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네,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 시세 차익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만큼 얻는 수익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치 방식의 투자 현장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토지주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절대 안 하죠. 그냥 팔고 양도세 내고 말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아파트와 상가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구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시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투기 시장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생각을 하는 이게 그러니까 현장과 괴리가 너무 많아요. 미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지금 뭔가를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러니까 현장하고 괴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의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이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PF 제도 개선 방안을 쭉 살펴보면서 내용 하나하나를 조금 뜯어봤는데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 외의 것들, 이 토지주가 현물 출자를 하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한국형 디벨로퍼를 육성하겠다라는 방안들은 굉장히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부동산 PF 기사 보면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